사건 사고 소식에 이경민 변호사가 또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유행은 없어질만 하면 다시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것을 파는 속칭 노인 홍보관입니다. 요즘은요, 주택가 곳곳으로 진출했다고 하는데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서울 강남의 홍보관 앞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쌀 같은 걸 다 공짜리였어. 4kg. 이 많은 사람 몇백 명을 다 줬어. 무릎 아픈 약 있잖아. 28만 원씩 샀어. 이게 전혀 나쁜 지가 아니야. 엄마들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것보다 나아. 할머니들 18만 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심해서 가는 거다라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쌀 4kg을 공짜로 받고 무릎 아픈데 먹는 약을 28만 원 주고 사왔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맞죠? 그렇죠.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뭐 화장지라든지 뭔가 이제 물건들을 좀 상품적으로 이제 준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노인분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또 가게 되면은 뭐 어머님, 아버님 이러면서 또 이제 좀 살갑게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노래도 같이 부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정작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팔려고 하는 물건들 뭐 약이 됐든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제 고가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쨌든 이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도 열어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건들을 이제 좀 외면하지 못하고 덜컥 사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노인 홍보관은요, 예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야말로 들으신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이런 수법들이 그대로 나오고 이걸 소재로 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까진 좋습니다. 뭐 품질 좋은 물건을 판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물건도 아니거니와 가격도 제값보다 훨씬 많이 뻥튀겨서 바가지를 씌운다는 게 문제이죠. 그런데 이런 홍보관들은 일단 영업 방식부터가 일반적인 상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일단 물건만 진열해 놓고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관 시스템은 처음에는 물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하고 함께 춤추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물건을 또 파는 것도 아닙니다. 이 대형 두루마리 화장지라든지 아니면 이불이라든지 큼직큼직한 선물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뭔가 많은 큰 물건을 받았는데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 저가의 이 건강기능식품을 또는 상품을 고가에 파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 사기 상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잦아들었던 이런 홍보관 상술이 다시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까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냥 변두리도 아니고 서울 강남 한복판 주택가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자녀들이 준 용돈을 저렇게 그냥 외로운 마음에 그냥 즐기러 가는 마음에 가신다는 이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하는 건데요. 이런 노인 홍보관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노래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판매할 제품을 강사를 소개를 합니다. 10만 원짜리를 갖다 어디 가도 7만 8만 원 사는데 자기들만 그렇게 8, 9만 원에 파는 거죠. 회사가 하나밖에 없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인이 50개가 있다. 우리가 이번에 성적을 좋은 성적을 내야 우리 지집에 문을 안 닫는다. 감성 테러를 많이 하는 거죠. 물건값이 뭐 몇만 원 하는 거면은 차라리 다행일 것 같습니다만 많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 진짜 너무 이제 폭리라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기도 참 애매한데 수천만 원까지 그런 피해를 당하고 오면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도 이미 구매를 하고 온 상황이라서 분통이 터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뒤늦게 또 환불을 받으려고 하면 받기도 또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가족들 구성원 내에서도 뭐 불화가 이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쨌든 이 수법을 보게 되면 뭐 어머님, 아버님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외로운 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 이제 방송을 보시고 계는 분들도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그만큼 외롭다는 말씀이 좀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해보더라도 피해 노인분들이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아하. 하고 어느 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 노인분들만 집중 공략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평소에 대단히 무료하시고 자식들과의 소통이나 어떤 관계도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좀 범죄에 악용하는 그런 측면은 있는 그러면 이거는 뭐 사기나 뭐 이런 걸로 법적으로 처벌은 안 됩니까? 일단 뭐 비싸게 사서 먹는 것 자체는 사실 사기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상품의 성질이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뭐 그런 걸 속였다면은 뭐 사기로도 의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약품이 아닌데 의약품인 것처럼 속였다면은 또 이건 약사법 위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의 소지는 있으니까 일단 어쨌든 이런 피해가 없도록 먼저 대처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외로움 이런 거를 악용해서 저렇게 돈벌이 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